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 증시의 이 나스닥 중심으로 한 급락세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떠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흐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지수 상승 출발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 PBR 관련주를 중심으로 오늘 장에서 상승 시세 내주면서 1% 넘게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중동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지금 양측이 한 차례씩 공격을 명분을 앞세워서 했는데 앞으로 뭐 확전은 안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중동 쪽 지역은 불안함을 좀 안고 가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디폴트를 좀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걱정스러운 것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의 낙폭이었죠. 워낙에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또 미국의 반도체 업체 같은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750% 이상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기간 조정은 좀 당연한 것 같거든요. 다음 달 정도에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미국의 반도체주들의 주가 하락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이다 보니까 오늘 이번 주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일정과 테마의 교육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도 빼놓지 않고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미리미리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50분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 주 첫날부터 좀 심상치가 않아요. 분명히 양지수 모두 다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이 애매한 흐름 대체 어떻게 흘러가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테고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면 뭔가 마지노선 같은 그런 흐름이죠. 자, 정말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이제 반등을 도모해줄지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풀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양지수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그동안 이 저PBR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또 방안을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수혜라고 해야 될까요? 이로 인해서 올라오면서 1% 넘게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시세의 연속성을 지켜내 줄 수 있을지 우리 시장 이제는 정말로 반등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좀 눌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지 앞으로의 섹터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한번 시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코스닥이 좀 시작 대비해서는 많이 빠지고 있네요. 그래도 빨간불은 지켜내주고 있지만 음봉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국내 증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올라오긴 해요. 네. 생각보다 미국 증시 엔비디아로부터 시작된 이 반도체 업종의 하락 사실상 오늘 국내 증시의 큰 타격으로 이어지면서 양지수 모두 하락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다소 좀 선방하는 느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선방은 하고 있지만 반도체 업종은 지금 선방하지 못하고 있어요. 반도체 업종은 줄줄이 지금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반도체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 AA로부터 시작됐던 여기에 수혜가 이어지는 게 지금까지 사실상 계속 꾸준하게 상승폭을 이어졌던 건데 지금은 이제 이 엔비디아가 또 한 번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1, 2%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10%나. 거의 10%나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진짜 차익 실현이구나 라는 그런 뉘앙스가 지금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국내 증시 이렇게 하락해도 결국에는 저 PBR 관련주들이 지금 다소 조금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죠. 제가 아마 지난주에 이 일정 브리핑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번 주 저 PBR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그동안 좀 많이 낮춰졌던 여기에 대한 주가 밸류업들이 조금 더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지수 자체를 배제해 놓고 이 시장의 테마의 흐름들을 본다면요. 가장 크게 좀 움직여주는 게 반도체랑 2차 전지 그리고 저피 BR이에요. 그리고 제약이겠죠. 이 네 가지의 큰 거대한 업종들이 사이클을 돌면서 꾸준하게 시장을 상승과 하락으로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 저피 BR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뭐 증시가 크게 빠져 보이지 않는 이유겠죠. 근데 제가 오늘 장을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좀 느낀 게 오늘 주도하는 업종은 저 PBR 빼고는 사실상 크게 없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시장이 올라도 딱히 재미가 없는. 저는 코스닥에서 그래도 장 초반에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힘을 써주다 보니까 이제는 얘네들이 좀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전장 대비해서는 낙폭을 좀 상승폭을 둔화시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엔 지금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네. 사실상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시장이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이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주까지 매도를 꾸준하게 선물 시장에서 이 매도 계약을 꾸준하게 누적시켜 놨던 거를 조금 청산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아직도 많은 양의 매도 계약들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현물에서는 뭐 매수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뭔가 갈팡질팡하고 있고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근데 지금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도모하고 시장의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주기 위해서는 이게 뭐 중동의 문제라던가 금리 인하의 문제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해소가 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그나마 실적이겠죠. 네. 이번 주도 실적 나올 거고 다음 주까지 계속 실적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개인 소비 지출 금요일에 발표될 지표도 있고 뭐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또 구글이나 이런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이 실적들도 나올 예정이니까 여기에 따른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전반적으로 시장은 지수 차트를 좀 같이 잠깐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지수 차트상으로는 이제 바닥을 조금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금요일에도 제가 이 부분이 이렇게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했었지만 이 하락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제 여기서는 반등을 구색할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시장이 더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시장 흔들림에 조금 내 마음도 막 갈대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자 지금은 내 종목들 잘 갖고 계시고 좀 어느 정도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자 지금 기술주들이 이제 슬슬 분할 매수할 타점들이 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던 종목들 조금 담아두시는 것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뭐 어떤 거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알려드리고 노란톡방 안에서도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 노란톡방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2시의 마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가 막히게 시장이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0.8%, 코스닥은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될지 그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시장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사실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좋은 종목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시장 지금 올라온다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적도 뒷받침되어 있고 그만큼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차트에서 보이는 종목들을 진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 방송 도중에 드렸던 종목들 아무 종목이나 남발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갈 만한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원탑 종목이었던 지난주 원탑 종목이었던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무려 6%나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8%나 넘는 수익을 드렸습니다. 현대로템, VT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실적도 뒷받침되어 있고 그만큼 기업 평가도 잘 되어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테슬라, 구글, 메타 등 이렇게 미국의 주요한 업체들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국내에서도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현대차, 기아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과연 이런 실적 시즌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그 부분이 좀 포인트일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시작을 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오늘 장의 원탑 종목. 저는 일단 이게 너무 궁금해서 시작하고 싶지도 않은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조금 주시면 제가 마음 편하게 좀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방송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끔
이 원탑 종목의 힌트를 중간중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을 50분 내내 시청하는 이유가 원탑 종목 받으려는 거잖아요. 맞아요. 원탑 종목 굉장히 저희가 또 그만큼 좋은 종목을 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힌트 바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오늘 원탑 종목의 첫 번째 힌트는요. LG 디스플레이의 세계 최초로 8세대 증착 장비의 수주를 한 이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도 그렇고, 자, LG 디스플레이라는 확실한 매출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기술력도 그렇고 매출처도 그렇고 확실한 기업, 그만큼 우리가 어떤 기업이든 추가로 또 매출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만큼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기술력 하나는 이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저는 어떤 종목이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조금 더 다른 종목들보다 유심하게 살펴보고 있어요. 왜? 그만큼 그 기업은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앞서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세계 최초 타이틀은 주가도 이 다른 종목들보다 올라가는 퍼센티지가 남다르기 때문에 자, 오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첫 번째 힌트는 세계 최초 8세대 증착 장비를 수주한 이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자, 증착 장비는 대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장비 공정에 있는 하나의 제품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신 이유가 바로 원탑 종목일 것 같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원탑 종목이 그동안 시장 어땠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시에 마법이라고 해야 될지 2시가 되니까 기가 막히게 시장이 특히나 코스닥이 음봉으로 그리고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런 시장 대비해서 저희가 꾸준히 노란톡방 안에서는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원탑 종목으로 제공되는 종목들이 이렇게나 시장 대비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끝까지 기다리시기 어려울까 봐 방송 중간중간에 좀 힌트를 드릴 예정이거든요. 오늘 장의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마무시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힌트를 좀 드리자면 세계 최초라는 이 타이틀을 가진 그리고 기술력을 가진 종목이고요. 뿐만 아니라 확실한 매출적까지 가진 종목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도중에 드리는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까지 드리고 있거든요. 이 전략 하나만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수익률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 원탑 종목이 워낙에 시장 대비해서 선전을 하다 보니까 세명전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현대로템, VT 등등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선전을 하다 보니까 오늘 장의 원탑 종목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다르게 기회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방송 말미에 이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오늘도 3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7분 안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미리미리 참여하셔서 꼭 한번 오늘장에서 세명전기 어떻게 됐나요? 다음날 바로 당일날 슈팅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7% 가까운 수익 챙겨다 드렸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 단 하루 만에 여러분들께 8%에서 9% 가까운 수익 드렸거든요. 이런 종목 나도 단타로 한번 진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방송이 참여형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여러분들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 오늘장에서 좀 하락세가 있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전력기기 관련주 또한 오늘장에서 그동안 워낙에 선전을 했기 때문에 오늘장의 하락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런 궁금증들도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50분 내내 좀 풀어드릴 예정이거든요. 방송 시간 짧습니다. 지금 약 37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황에 대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이 정도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앞으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원전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G2파워 vs 한전기술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체코에서 또 원자력 발전된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 시세를 보였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두 개의 종목들의 약간 좀 성향이 달라요, 성격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전기술보다는 G2파워가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G2파워는 사실상 이제
이제 그동안 원전 관련주들의 이 시세가 네. 이슈들이 부각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좀 치고 올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던 중소형주예요. 원전 기술은 이제 G2 파워는 이제 이 원전 안에서도 중소형주로 조금 더 가벼운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묵직합니다. 원전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같이 또 동반돼서 올라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약간 공략하기에는 좀 내가 빠르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는데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싫어하시잖아요.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우리가 안전하게 공략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루할 느린 수 면이 있다. 지루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 차트를 좀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해보자면 G2파워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원전 이슈가 아무래도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 차트적으로 우리 봤을 때 자, 최근에 이 종목은 2022년도 8월 달에 이 시세를 한번 주고 나서 그 뒤로 쭉 눌리던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그 눌리던 흐름이 결국에는 멈춘 시점이 7,000원대예요. 7,000원대. 이 7,000원대에서부터는 어떻게든 다시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7,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7,000원 부근에서 지금 그 위에서 어떻게든 받아먹으려고 위에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받쳐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원전 이슈가 지난주를 비롯해서 사실상 그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나왔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꽤 강한 거래량들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든 추가적인 하락보다 이 자리를 어떻게든 좀 맞춰주려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공략하기도 굉장히 좀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원전이라는 테마 자체가 AI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 테마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AI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면 그 아래로 지금 지속해서 수혜주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공략하기도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진입 시점은 지금도 나쁘지 않다. 지금 한 번쯤 나눠 담는 기준으로 지금 첫 번째로 들어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8,000원대와 7,000원대까지 나머지 총 3번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평균 단가를 맞춰 나가시는 작업을 좀 해주신다면 나중에 원전 관련주로 6월 달 말부터 7월 달까지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럼 그 시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좀 해주는 그런 좀 안전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서 끌고 가신다면 적지 않은 수익률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전기술 우리 차트를 같이 좀 볼 건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종목 한번 슈팅 나온다고 해봐야 뭐 막 20% 상한가 이렇게 가는 종목이 아니라 천천히 한번 움직이면 뭐 2% 내지 3% 많이 움직여야 한 10% 정도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자, 이 종목은 결국에는 지금 5만 원 중반선이죠. 네. 52,000원에서 53,000원 선에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시세가 59,400원이죠. 사실상 올라도 이 저점 지지 구간 기준으로부터 한 5% 내지 10% 안팎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슈가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종목이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하락해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도 굉장히 나쁘진 않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언제 공략을 해야 되냐? 자, 이렇게 지금 진입을 하는 걸로 하시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혹시라도 저점을 또 한 번 이탈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떤 전략이다? 손절하는 전략이다. 자, 만약에 여기서 받쳐진다면 꾸준히 나눠 담고 아니면 손절하고 G2파워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나눠 담는 그런 전략으로 이 두 개의 종목과는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서 수익을 챙겨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G2파워와 한전기술에 대해서 봤는데 사실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도 해드리고 있는데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윗꼬리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생긴 윗꼬리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G2파워를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그 이유 때문에? 그것도 있죠.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 저렇게 시세를 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움직임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원전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를 시장에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으니까 원전 공략하고 싶지, 나한테 와, 이런 걸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원전에도 수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또 그 중에서 종목들을 선별해서 들어가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있었는지 혹은 아니면은 재료가 확실하게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보러 들어가는 건데, 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원전의 대표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아요. 많지만 그 중에서도 G2파워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수급을 좀 보여주면서 살아있다라는 걸 표출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G2파워가 조금 더 우리가 좀 덜 지루하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전 관련주 오늘 장에서 좀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두 종목 가운데서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선택하신 거는 G2파워입니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좀 치고 올라가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루하지 않게 타점만 잘 잡는다면 수익을 충분히 내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는 끌고 갈 수 있지만 최근 시장에서 우리가 좀 빠르게 재미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이 두 종목 나도 궁금하다. 이 두 종목의 좀 전략이 다르게 나오겠죠. 전략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직 50분 안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전략에 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가 방송 도중에 드렸던 원탑 종목 함께하는 방에선 전략까지 다 드리고 있는데, 이 전략 얼마나 정확하냐면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방송한 다음 날 바로 튀어오르면서 단 하루 만에 6% 넘는 수익 드렸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방송만의 원탑 종목이었는데 바로 또 튀어 올라졌습니다. 단 한 거래일 만에 우리에게 8%에서 9%가량의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힌트 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기술력과 더불어서 확실한 매출처를 가진 종목이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이제 2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돈 일절 받지 않고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오늘 장에 원탑 종목을 가지고 지금 2시만 되니까 시장이 또 빠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번 담아봐야 될 만한 종목 선물 챙겨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28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신 이후에 꼭 한번 원탑 종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이게 계속해서 코너를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원탑 종목의 힌트가 저는 아직까지는 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를 더 받아봐야지 좀 확신을 가진 이후에 다음 코너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힌트는 증착기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을 네.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매출처도 있다. 매출처도 LG 디스플레이라는 네. 빵빵한 기업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두 번째 힌트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증착기와 증착원 모두 양산에 성공한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 지금까지도 세계 유일한 기업이에요. 이 증착기와 증착원의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에 관련된 부품 중에서는 이 기업에서의 기술력을 따라올 기업이 아직까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확실한데, 그러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이 오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두 양산에 성공한 세계 최초 타이틀, 세계 유일의 타이틀을 두 개 다 갖고 있는 이 기업,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공략 탑점까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힌트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50분 내내 좀 원탑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방송 도중에 계속해서 좀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장의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술력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로 갖고 있으면서 매출처도 확실하지만 여기다가 증착기와 증착원 모두 양산에 성공한 세계 유일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가는 그만큼의 오름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메리트일 것 같은데,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과연 이 종목 나도 한번 받아보면서 시장 계속해서 어지럽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 꼭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방법 알고 계실 텐데 이 방법 통해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
분들에 한해서만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또 드리고 있거든요. 나도 한번 오늘장의 원탑 종목 챙겨보고 싶다. 시장 이렇게 좀 갈팡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원탑 종목으로는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주 방법 쉽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신 그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신 이후에 꼭 한번 오늘장의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참여형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증들을 좀 남겨주셔야지만 더 알찬 방송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뭐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들 나는 궁금하다. 이 종목 가운데서 시세를 내주는 쪽이 어느 쪽이 될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50분 안에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25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저 PBR 관련주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워낙에 그동안 총선 이후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시세를 내주고 있고 여기다가 또 이 최상목 부총리께서 또 여기에 대한 또 방안까지 내세우다 보니까 오늘장에서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전 두 개의 종목 중에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주은행을 택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제주은행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뚝심 있게 제주은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주은행은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관련 이 수혜주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개의 재료를 다 갖고 있는 제주은행이 좀 공략이 어떨까 싶어요. 저 PBR 관련주가 참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이슈가 부각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 PBR이라는 테마 자체가 형성된 지 몇 개월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과 이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이 저 PBR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좀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점 이후로부터는 이 저 PBR 테마들 전부 이제 중장기 테마로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PBR 테마는 지금도 뭐 아직 제자리 걸음을 하는 종목들도 있을 뿐더러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종목을 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제주은행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주은행을 그때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금리 인상 관련되어서 그때 당시 제주은행을 포함한 이 금리 인상 대표적인 수혜주들이 움직임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갖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지난주 언제였죠? 지난주 2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주은행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자,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만들고 내려왔었거든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봉을 볼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14,900원대였습니다. 근데 분봉으로 14,900원대면은 이때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랑 이 주식 라방을 시작하면서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진입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타점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때 이후로부터 만약에 진입을 하셨었더라면 오늘 못해도 5% 이상의 수익 구간은 한번 나왔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듯이 제주은행은 오늘 또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좀 반납을 하고 내려온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시점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은 뭐 어떻게든 사실상 좀 무마가 되겠지만 이 고금리가 어느 정도 좀 길게 이어질 거라는 우려 자체는 지워지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 같은 대표적인 수혜주들은 꾸준하게 좀 움직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주은행은 그래서 조금 더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KB은행 같은 KB금융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상 아까 우리가 한정기술 같은 종목 있잖아요. 네. 좀 묵직한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도 이 KB금융도 결국에는 좀 묵직하게 천천히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 PBR 관련돼서 꾸준하게 부각이 되면서 올랐다가 내렸다 어느 정도 추세를 좀 비슷하게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듯이 자, 저점부터 한 50%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또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경우도 오늘도 어느 정도 10%대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오늘 시점에서 조정을 받는 이 음봉에 단봉 캔들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매수 시점으로 보시고 진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종목을 모두 다 봤는데 자, 오늘 결국에 시장이 또 이렇게 막 저 PBR 올라가고 반도체 내려가고 또 나중에는 저 PBR 또 내려갈 거잖아요. 다른 종목들 올라오고 자, 그런 순환매 나 좀 잘 모르겠다. 언제 어떤 거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노란톡방 오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도 그리고 뭘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타점도 잡아 드릴 테니까 자, 혼자 주식하기 힘드신 분들 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저 PBR 관련주 내에서는 좀 이슈가 있었죠. 이 최상목 부총리가 델리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련된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제주은행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방송에서 다뤘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방송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저점에서 담아볼 수 있는 기회이다. 현 시점에서 좀 담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해도 담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5% 가까운 수익을 챙겨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타점은 유효하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 다시금 우리가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 저 PBR 관련주들은 우리가 여전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챙겨갈 수 있거든요. 일단 저희 방송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원탑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아무 종목이나 남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시장에서 갈만한 종목, 여러분들께 갈만한 종목들만 엄선해서 딱 한 종목씩만 드리고 있는데 종목명만 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드리고 있거든요.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까지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받아보셔도 혼자서도 매매 가능합니다. 혼자서도 이런 식으로 단타로 수익도 챙기실 수 있고요. 또 일주일, 며칠 기간 걸려더라도 여러분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일이란 타이틀을 가진 기술력과 확실한 매출력 그리고 증착기 관련돼서 또 세계 유일한 양산을 가능하게 한 성공한 종목이죠.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방송 오늘도 짧습니다. 방송 시간 19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는 좋은 종목 하나만 가지고 종목 백화점이 아닙니다. 한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내봐야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한번 챙겨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아주 쉽습니다. 우측 하단에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신 이후에 오늘장의 원탑 종목까지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이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총 3가지의 힌트를 알아볼 겁니다. 원탑 종목의 3가지 힌트.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같이 봤는데 자, 첫 번째 힌트는 뭐였죠? 세계 최초 8세대 증착 장비를 수주한 이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 매출처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LG 디스플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LG라면 누가 봐도 확실한 매출처가 될 수 있죠. 여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매출처가 또 늘어났을 경우 이 기업은 여기에 대한 외형적인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전에 디스플레이를 수주한 게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한 것만 아니라 자, 모두 양산의 성공을 가능케 한 세계 유일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계 유일. 저는 최초,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기업은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힌트를 살펴볼게요. 자, 최근 바닥에서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 이 매집하는 시그널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왜 매집을 할까요? 바닥에서 왜 매집해요? 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다 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이 주가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의 저가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이 상승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추세에 대한 변곡 가능성까지. 바닥 매집이라면 사실상 바닥이 아닌지는 알아보려면은 많이 올라간 시점부터 현재 주가의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집을 꾸준하게 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뭐가 나온다? 추세 변곡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자, 조금 있다가 자세한 힌트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매주 항상 시장에는 꾸준하게 일정과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월 22일 오늘이죠. 자, AI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AI에 대한 국제표준화 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 AA. 근데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에서는 사실상 TSMC로부터 시작됐던 반도체를 비롯한 AI에 대한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약세가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다소 조금 약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화요일 전기차에 대한 일정이 있을 예정이에요. 바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최근에 제약이 굉장히 강세였었죠. 제약주가 한번 강세를 보였다가 그 뒤에는 뭐가 강세였을까요? 반도체. 반도체가 한풀 쉬었다가 제약이 오르고 다시 또 반도체로 또 이어졌었죠. 근데 그 반도체가 죽어가니까 또 뭐가 올라요? 저PBR. 자, 저PBR 관련주들이 한풀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저PBR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들보다 이 상승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졌을 때 테슬라의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쁘지 않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또다시 여기서 이어서 뭐가 나온다? 2차 전지의 순환매까지. 자, 그러면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개의 업종이 한 사이클을 계속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2차 전지에 대한 수혜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슈가 있을 예정이에요. 원자력 발전 오늘도 이슈가 있었고 앞으로 6월 달과 7월 달까지 꾸준하게 이어질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수요일에는 부산 국제 원자력 산업전이 열릴 예정이에요. 이 원자력 산업전이 열리면서 사실상 이 재료 자체는 원자력 발전 테마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 이슈가 꾸준하게 있었고 지금 기대감이 크게 동반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사소한 일정도 하나하나만큼 증시에 어느 정도 부각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여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에는 저는 이 가덕도 신공항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지켜봤지만 막상 좀 오르지는 않았던, 실질적으로 뭔가 여기에 관련돼서 오르지는 못했던 그런 테마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신공항에 대한 건설공단까지 설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여기 더불어서 신공항 관련주도 신공항 관련주지만 이 신공항 관련주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건설 관련주들이 바닥을 잡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최근에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동신건설이나 일성건설이나 건설주들의 대표적인 일반 중소형주들이 오늘 또 시세를 좀 주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정치 테마에 엮여서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도 있었지만 자, 결국에는 건설주들이 좀 이렇게 수급을 받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는 자, 아까 원자력 발전의 설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이러한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재료로 작용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신공항 관련주와 건설 관련주 한 번쯤은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에는 이 정부의 정책이에요. 정부의 정책인데 자, 그래핀 관련주를 좀 살펴보셔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특히나 이 대표적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나 이 상부나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이 종목들 항상 시세를 줄 때 좀 시원하게 주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산업부에서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 여기에 대한 국내 핵심 기술을 국제 표준화를 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국제 표준화가 됐을 때 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수혜로 작용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는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래핀 관련주들도 금요일에는 한 번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우리 5가지 일정들을 좀 살펴봤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사실상 월요일 오늘은 시장이 뭐 모멘텀이 있어도 눈치 보기 장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지만 나머지 화수목금만큼은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화요일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볼 건데, 자, 원자력 발전이 지금 왜 부각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한국 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가 약 30조 원대, 그냥 뭐 1, 2조도 아닙니다. 30조입니다. 체코 원자력 발전 수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르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올해 7월 최종 승자가 가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30조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원자력의 수주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조 하나의 기업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만약에 여기에 이 수주를 가지고 오게 된다면, 자, 대표적으로 이 특정 A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 A기업으로부터 시작되는 원자력 부품들을 생산하는 이 문화발 기업들이 있겠죠. 자, 이 기업들도 전부 다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조를 어떻게 돼요? 나눠 먹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기업들 모두 원자력 발전 테마에 모두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들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대표적인 관련주 말씀드렸죠. G2파워. G2파워는 아까 방송에서 전략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 우리땡땡, 우리땡땡. 세 번째는 땡땡엔텍.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부각됐던 종목들이거든요. 원전 관련주.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G2파워 말고도 나는 다른 종목들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노란톡방 오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드릴 테니까, 자, 같이 공략해서 수익 챙겨보고 싶다, 6월달, 7월달 기대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만한 테마가 원자력 발전 아닐까 싶은데, 오늘 장에서도 이 체코 관련돼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 시세를 보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외에도 이슈로 인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쪽이 원자력 발전 쪽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의 종목도 알려드렸습니다. G2파워, 그리고 우리땡땡, 땡땡엔텍,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좀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종목만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수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시장도 잘 봐야 되고요.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만 우리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그만큼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방송 보시고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원탑 종목 매일매일 드리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방송 이후에 드리고 있는데, 수익률표 보시면요, 이 원탑 종목이 아무 종목이나 남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갈만한 종목들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빠르게 수익을 드리고 있죠. 최근에 세명전기 지난주에 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슈팅 나오면서 우리에게 7% 가까운 수익을 빠르게 챙겨다 드렸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 다음날 또 튀어 오르더니 단 하루 만에, 단 한 거래일 만에 우리에게 8% 가까운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다름 아니라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는데, 오늘 장의 원탑 종목도 알아보고 싶고 나는 욕심도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이 종목 세 가지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이제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분이 지나면 바로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문이 닫히고 있거든요. 지금 8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함께 들어오셔서 챙겨가셔야겠죠. 6월, 7월에는 꼭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 방법 아실 텐데 그 방법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도 진행이 돼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오늘 장의 원탑 종목인 것 같습니다. 벌써 세 가지의 힌트나 동계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힌트 뭘까요? 어떤 관련주일까요? 그걸 안 알려주셨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세 개의 힌트는 다 아까 공개됐어요. 네. 세 개의 힌트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종목은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증착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공정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공정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 기업은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을 위한 장비 중에서도 증착 장비의 제조 및 판매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재료로서는 사실상 우리가 아까 봤던 힌트 1, 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8세대 이상 증착기와 증착원
모두 양산에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힌트 2. LG 디스플레이의 세계 최초로 8세대 대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증착 장비를 수주해서 양산에 성공을 했다라고 아까 전부 다 힌트 2개를 풀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재료를 굉장히 잘 갖고 있는데 차트 어떤지 궁금하시죠? 자,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이런 재료를 갖고 있는데 주가가 왠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만 지금 어때요?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려서 비교를 해드렸던 것처럼 자, 내려왔지만 지금 바닥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집. 바닥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자, 매집이라는 근거는 이 수급과 윗꼬리를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자, 윗꼬리는 자꾸 생각나네요. 윗꼬리가 계속 생겨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이 제한된 흐름. 자, 꾸준하게 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 부른다? 매집의 흐름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주가는 최소 8,000원대, 8,000원까지 어느 정도 터치를 해줬다가 지금 다소 조금 올라와서 10,000원대의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걸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올라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재료를 가진 기업이라면 이 주가가 8,000원이라는 것은 아주 말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점은 12,000원대. 자, 저점은 8,000원대로 사실상 이 상하폭이 30% 같이 되지 않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도 꾸준하게 바닥에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또 시세를 한번 준 이후에 또 한 번의 상승을 거듭하기 위한 꾸준한 슈팅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면 사실상 잡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략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11,000원대요. 자, 그러면 내려가도 얼마 안 되고 올라가도 얼마 안 되지만 자, 매집을 왜 할까요? 매집은 주가 상승을 위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됐을 때 자, 우리가 비싸게 살 수는 없으니까 이 안에서 꾸준하게 매집을 하는 거예요. 더 위에 올라갔을 때 팔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이때 맞춰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최소 13,000원대 이상을 한 번 더 돌파를 해줄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종목이 궁금하시고 정말 세계 최초와 세계 유일의 타이틀에 맞게끔 13,000원, 14,000원, 15,000원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직접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 또 이 원탑 종목 시간까지 또 다가왔습니다. 마무리가 됐죠.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에는 OLED 테마, 디스플레이 테마 안에 있는 관련주라고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 흐름을 보자면 차트가 가장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또 양산에 성공을 했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리 크게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최근 바닥에서 꾸준히 매집한 흔적은 보입니다. 이 종목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지 이미 올라간 다음에 공략하시면 여러분 늦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신 이후에 종목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의 원탑 종목 지금 바닥에 있어서 이때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방송의 원탑 종목이 워낙에 시장 대비해서 선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챙겨가셔야 될 것 같은데 세명전기 지난주 원탑 종목이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튀어 올라주면서 6%에서 7% 가까운 수익도 드렸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다음날 바로 튀어 올라줬습니다. 여러분들께 8%라는 수익을 단기적으로 드렸는데 오늘 이 종목이 얼마나 또 빠르게 얼만큼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돈 일절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우측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공개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끝날 시간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풀어드렸고 시장 대응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근데 아까 전에 시장 대응 방법 이제부터 조금씩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이 담아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담을 종목도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장 올라갈 때 맞춰서 또 남들 수익 다 볼 때 소외되면 또 재미없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시장 반등에 맞춰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으로 지금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점점 오늘 장에서 조금 출렁이었긴 했지만 지금 양지수 모두 빨간
빨간불로 켜지고 있거든요. 과연 이럴 때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될지 모르겠다. 시장 반등할 때 내 계좌만큼도 반등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희가 원탑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원탑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는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1분도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신 이후에 앞으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도 원탑 종목으로 꼭 한번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